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우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웅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메디케어 좀 더 이 약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나눠 주실 텐데요. 메디케어 약보험을 메디케어 파트 D라고 하나요? 네, 파트 D, 그 드럭 D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예, 자 지금 이 메디케어 보험을 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지금 뭐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지금 그 이 레디에서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그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저희 그 약하고 관계, 저도 이제 약국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그 약보험에 대해서 약보험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안 들면은 어떤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약을 좀 싸게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싸게 산다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자기 수입하고 관계 있겠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첫째로 이 약보험을 들려면은 메디케어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나이가 65세 넘은 사람들을 주는 메디케어를 주잖아요. 근데 물론 지체 부자에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예. 65세 되면은 정부에서 해주는 메디케어 보험인데 이 보험 중에서 A,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있든 B가 있든 자건 뭐가 메디케어가 있어야지 메디케어 약보험을 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약보험은 본인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 드는 건 본인의 선택인데 안 들고 있다가 나중에 들겠다 이러면 그때 조금 좀 문제가 생겨요. 이제 말하면 페널티라는 거 물죠. 예. 그 페널티를 계속 물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이 약보험은 어떤 사람이 이제 드느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약보험이 시작된 게 그 전에 메디케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지만 시작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됐는데 약보험은 2006년부터 됐어요. 지금 11년 됐죠. 얼마 안 됐네요. 예, 11년 됐는데 우리 그 텍사스 출신 부시 대통령이 재임할 때 그때 약보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약보험을 들면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면은 약을 우선 보험회사가 일부를 물어주고 또 본인이 일부를 물고 그래서 이 약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냐면은 우리 약국에다 이렇게 보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냈는데 왜 갑자기 약값이 올랐어요? 이러거든. 보험을 쓰는데도.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약보험은 이 스테이지 1, 2, 3, 4 이런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좀 너무 복잡하면 힘드니까 간단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어요. 디덕터블. 이 디덕터블이 뭐냐면은 본인이 그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이니셜 그러니까 그거를 내야지 그다음부터 혜택을 받는 거지. 예, 약보험의 혜택을.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 뭐 사고가 났다. 그럼 디덕터블 본인이 물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물고 나머지 혜택 받잖아. 똑같이 네. 약보험도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테이지가 넘버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에버리지가 400불 예. 디덕터블. 그런데 내년에는 5불이 더 올라요. 그래서 405불. 예. 근데 1년 기준으로. 그렇지.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 근데 약을 타는 게 쭉 이제 자기 돈 내고 타는 게 쌓이는 거예요. 네. 쌓여서 내 호주머니에서 405불이 나가야지 그때부터 보험 혜택을 받는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디덕터블은 보험회사마다 틀려요. 이 텍사스에 24개의 보험회사가 있어요. 네. 어떤 때는 에버리지 대부분 다 이제 여기서 정한 뭐 내년에 405불인 405불을 받는데 그보다도 적게 받는 데도 있고 예. 어떤 데는 우리는 디덕터블 안 받아 이런 데도 있고 안 받으면 다른 혜택이 좀 줄겠죠. 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그 디덕터블의 어마운트 금액만큼을 내가 약값으로 낸 이후부터 이 그렇죠. 약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약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좀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것도 안 돼. 1년에 사는 게. 그러니까 계속 보험료만 내는 거예요. 왜? 약값이 400불도 채 안 들어가시는 1년에 분들은 안 들어가니까.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페널티를 내기 싫으니까. 나중에라도. 그 페널티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다음에 스테이지 2가 있어요. 이거는 이니셜 커버리지인데 요거는 405불이 내년 기준입니다. 405불이라는 걸 낸 후부터
보험회사에서 일부 물고 내가 일부 내는 거예요.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한 75%를 내주고 내가 예. 25%를 내고. 이 디덕터블 금액을 다 낸 이후에도 그렇게 좀 분담금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스테이지 2예요. 예. 그래서 그 영어로 이니셜 스테이지 뭐 이래서 내가 일부 내고 보험에서 일부 내고. 네. 그게 그래서 그거 보험에서 낸 돈 내가 낸 돈이 전체 합산해 가지고 3,750이 되면은 예.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이제 커버리지 갭이라 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도넛 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여기를 들어가면 옛날에는 보험에서 하나도 안 물어줬어요. 하나도 안 물어주고 자기가 100% 냈었어.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 스테이지에 들어가면은 보험회사에서 브랜드네임 같은 건 65%를 물어주고 내가 35%를 내요. 예. 그 아까 위에는 25%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35%니까 자기가 내는 본인 돈이 부담액이 조금 올라간 높아져. 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지난번에 이렇게 냈는데 약값이 올랐어요. 이렇게 예. 그분은 도넛 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약을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할수록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 스테이지가 변경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이 이제 3,750불이 넘으면 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있다가 전체 돈이 7,508불. 그래 되면은 여기서 또 빠져나와요. 예, 이 7,508불에 합계는 스테이지 1, 2, 3를 다 합친 금액인가요? 그렇죠. 전부 다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 3,750불인데 그 이후부터 7,508불 그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험에서 내준 돈, 내가 낸 돈 합산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금액을 딱 보면 되게 많은데 거기서 내주는 돈까지 합산하니까 네. 약을 많이 드시는 분은 이게 금방 올라가요. 1년에 7,508불 이상을 이제 약값으로 소비를 하시면 보험회사랑 본인 부담금 합쳐서 그 이후부터는 4단계 스테이지 4로 가는데 그렇죠.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스테이지 4로 가면은 약값이 굉장히 싸져요. 약값이 싸지고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5% 정도 본인 부담이 한 5% 정도밖에 예. 안 되는데 그렇게 부담하든가 아니면은 약값 전체가 뭐 제네릭 같은 건 3불 35전 내년에 네. 저 브랜드네임 같은 건 8불 35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인 부담금이 아예 정해지거나 5%만 낸다. 예. 그래서 이 약값이 쭉 내다가 갑자기 약값이 올라가면 내가 이 도넛 홀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스테이지 3, 3단계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넘어가면 아예 더 싸진다. 돼요. 더 싸지죠. 그래서 이 약값이 이렇게 4단계로 구성돼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 첫 번째 저기 디덕터블, 그다음에 이니셜 커버리지, 그다음에 도넛 홀, 그다음에 4단계를 좀 어려운 말로 캐타스트로픽 뭐 커버리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좀 뭐 어려운 말이니까 어쨌든 4단계에 들어가면은 내가 약값을 참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그다음에 또 보험에서 물어준 돈이 7,500불 넘어가면은 예, 그만큼 약을 많이 먹었다. 뭐 이렇게 또 알 수 있겠네요. 스테이지 4로 갔다라는 것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이 구성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대충 아셨잖아요. 예, 약보험의 그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약 내년에 좀 변경된 걸 보면은 이 특히 메디케이드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메디케이드 네.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제네릭 같은 거는 원래 1불 20전 내는데 내년 5센트가 올라가요. 1불 25. 예. 싸죠. 그다음 브랜드네임은 3불 70, 3불 70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가지고 계신 경우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니까 보험이죠. QMB라는 거 말고 네. 아주 저소득층. 그런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이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얘기를 이렇게 따지면 돼요. 내가 제네릭을 1불 20전씩 냈다. 이러면 내년에는 1불 25전이 되고 네. 내가 제네릭을 3불 30전 냈다. 그거는 뭐냐면 QMB 갖고 그러니까 저소득층보다 조금 수입이 많은 사람들. 예. 그분들은 지금 3불 30전 내거든요. 제네릭을. 예. 근데 그분은 또 5센트 올라가서 내년에는 3불 35전. 예. 그다음에 지금 브랜드네임은 똑같아요. 양쪽 다. 그렇게 네. 조금 오른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약보험을 들지 않으면 또 페널티를 낸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페널티 이거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합시다. 예. 이 페널티라는 거는 내가 약보험하고 인연을 안 맺으면은 페널티가 없죠. 당연히 없지. 아예 약보험이 필요 없다면 평생. 평생 필요 없다면 뭐 페널티 낼 일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 갈 일도 자주 생기고 네. 약 먹을 일도 자주 생기고 그러면 약보험이라는 게 꼭 메디케어를 안 들어도 딴 거라도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메디케어 약보험이 혜택이 많거든 사실은요. 네. 예, 그러니까 약보험을 드는 게 낫죠. 네. 그런데 페널티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이니셜 인롤먼트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내가 65세가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내가 11월 달 생일이다. 그러면 11월 한 달. 예. 그다음에 그 전 석 달. 그 후 석 달. 그럼 예. 전부 다 7개월이잖아요. 예. 그럼 자기가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나 약보험을 들 수 있는 기간이 7개월 동안 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생일달 포함해서 전후 3개월씩 해서 7개월. 그렇죠. 근데 마지막 3개월이 지나가잖아요. 네. 지나가도 안 들었다. 그러면은 얘들이 약보험이 없는 상태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약보험을 딴 데 들었다가 메디케어로 들어오면은 항상 따라댕겨요. 그 페널티가.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놓쳤다고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늦어진 거죠. 내가 뭐 의도가 안 들었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도 안 메디케어 그 들어야 되는 그 약보험을 들어야 되는 나이인데 예. 안 들은 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냥 약을 많이 안 먹으니까 안 들었대. 그러면은 지금 부시 대통령이 한 그부터 11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그게 해당되는 사람 같으면 11년 동안 약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약보험을 들지 않은 달수로 계산해. 예. 한 달에 1%. 아. 그러니까 뭐의 1%냐. 약보험을 에버리지 이 메디케어에서 대충 에버리지 된 게 이제 자기들이 계산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National Base Beneficiary Premium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올해 17년 올해 같은 경우는 35불 63센트. 예. 그러면 곱하기 내가 약보험을 안 든 개월. 내가 10개월을 안 들었다. 그럼 10%. 네. 그죠? 그래서 가산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안 들었다가 지금 한참 약보험을 들 시간이 이제 12월 7일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약보험을 지난 한 뭐 예를 들면 5년간 안 들었어. 안 들었다. 이제는 병원도 자주 가고 약도 먹을 일이 생겨서 약보험을 들어야겠다. 그럼 5년을 하면은 개월 수는 60개월이잖아. 예. 그죠? 예. 그러면 35불 63센트 곱하기 60. 그러니까 60%가 되는 거야. 네. 한 달에 1%니까 60%를 곱한 금액이 페널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35불 63센트지 내년 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후년 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항상 그 해에 지금 에버리지 곱하기 자기가 안 들어있는 개월 수. 아, 그렇게를 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1, 2개월이 1%.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내야 되는 보험료 더하기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평생을 메디케어 약보험하고 인연을 맺는 동안에는 따라다녀요. 그러면 이 보험 있다가 이 보험 딴 보험으로 가면 되잖냐? 안 돼요. 그것도 따라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그 보험을 들어야 되는 시기, 그 시기에 약보험도 같이 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래 거네요. 제 생각에는 내년 같은 경우로 그걸 봤는데요. 약보험이 제일 싼 게 16불 16불 30전.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일 싼 거 들어요. 왜냐면 약을 많이 안 먹으니까 네. 페널티 안 내려고. 그다음에 비싼 거는 뭐 190 얼마까지 올라가는데 예. 어쨌든 이걸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안 드시더라도 이 제일 싼 거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네. 나중에 페널티를 물지 않죠. 예. 그래서 그거는 페널티를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약보험을 메디케어 약보험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따라다닌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정용호 원장님 또 엑스트라 헬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예, 내용이죠? 요거는 엑스트라 헬프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것도 모르고 안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엑스트라는
딱 약에만 관계돼요. 네. 약에만 관계되는데 약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거는 자기 그 수입하고 관계 있어요. 예. 그래 지금 그 자기 수입이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507불 50센트 내년 네. 한 달에 개인 소득입니다. 그다음에 부부 소득은 2,030불. 예. 부부는 2,030불. 그거 이하.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자기 자산 있죠. 자산이 그 혼자는 13,820불. 예. 그다음에 두 부부는 27,600불. 여기에보다 미달이 되면은 무조건 이걸 드셔. 그러면 엑스트라 약, 헬프. 예, 네. 그러면 엑스트라 헬프면 약값이 무지하게 싸져요. 아. 무지하게 싸져요. 그리고 그러면은 예, 자기 그 수입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있고 포함이 되는 게 있잖아요. 예. 자기 수입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집에 있는 뭐 보석이라든가, 뭐 가재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생명보험도 포함이 안 되고, 네. 그 다른 그 외에 다른 수입은 전체가 다 가산이 돼요. 예를 들면 예, 뭐 뭐 예금이라든지. 은행에가 있다든가 뭐 IRA가 있다든가 뭐 아니면 뭐 저축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산.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수입 아까 그걸 뺀 모든 수입을 포함한 것이 그 가격보다 싸지면은 예. 밑에 되면은 이 보험 이 엑스트라 엑스트라 헬프를 헬프도 꼭 드세요. 그리고 엑스트라 헬프 같은 거는 뭐 안 된다 그래가지고 페널티 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예. 되는지 안 되는지는 메디케어에서 판단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아유 나는 뭐 안 돼 이러지 하지 마시고 일단 이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 당신은 수입이 얼마가 돼서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자기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에 수입하고 자산이 그거보다는 좀 안 되는데 이러면은 무조건 엑스트라 헬프를 신청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약값을- 메디케어 약보험 하실 때 같이 신청하면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엑스트라 헬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이 도와주면 되지.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네. 꼭 내년도는 약값을 좀 싸게 사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용훈 원장님 오늘 약보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우 한의원 정용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